암 치료 참 길고 힘든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오래된 지혜가 현대의학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좀 덜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통 중의학이 현대 암 치료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007년에 나온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볼 길은 이렇습니다. 우선 현대 암 치료가 왜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는지 그 빛과 그림자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그 날카로운 부작용들을 전통의학이 어떻게 부드럽게 감싸주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둘의 만남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지 그 가능성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방사선 치료. 이건 암과의 전쟁에서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모든 강력한 힘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딜레마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세요. 한편으로는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명사수 같아요. 일부 초기 암에서는 생존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정도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 그러니까 우리 아군까지 공격해서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뚝 떨어뜨립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 부작용 때문에 정작 중요한 암 치료를 멈춰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말이죠. 그때 눈을 돌린 게 바로 고대의 지혜, 전통 중의학이었습니다. 물론 중요하게 암 자체를 없애는 치료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환자의 몸이 이 혹독한 치료를 끝까지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는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는다는 건지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맞서 싸워야 할 적은요. 방사선 치료가 우리 몸에 남기는 아주 고통스러운 불씨, 바로 염증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눈에 잘 띄는 부작용이 바로 피부에서 나타나요. 피부가 붉어지고 붓고 심하면 궤양까지 생기는데 이걸 방사선 피부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보기만 힘든 게 아니라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말도 못할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하나 나와요. 한 연구를 보니까 어떤 특정 한방 연고를 사용했더니 유효율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무려 100%였습니다. 27명 환자 모두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환자들한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염증이 피부, 그러니까 겉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 안으로도 파고들어요. 특히 머리나 목 쪽 암 환자분들은 입안이랑 목에 아주 심한 염증, 그러니까 구내염이 생기는데요. 이게 생기면 정말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큰 고통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양음 청패탕이라는 한방 처방을 같이 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구내염이 발생할 확률이 65.6%에서 31.2%로,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겁니다. 이 정도면 숫자가 명확하게 그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효과는 입안에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곳, 식도까지 이어집니다. 식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일반적인 경우엔 회복에 평균 32일이 걸렸는데 혈부 추거탕이라는 처방을 썼더니 평균 15일 만에 회복됐어요. 한 달 넘게 걸릴 고통을 보름으로 줄여준 거예요. 환자 입장에선 정말 엄청난 차이죠.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염증, 이 불을 끄는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제는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생명줄, 혈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사선은 이 혈액을 만드는 시스템에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골수 억제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골수인데 이 공장이 방사선 폭격을 맞아서 가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우리 몸의 군대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이건 곧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뜻이라서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의학의 힘을 발휘합니다. 한 연구에서 강력생백편이라는 처방을 썼더니 대조군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이 처방을 쓴 그룹은 수치가 거의 그대로 유지됐어요. 이게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환자가 위험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됐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결과가 또 있습니다. 바로 혈소판인데요. 이게 피를 먹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10일 안에 혈소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비율을 봤더니 일반적인 치료만 받은 그룹은 56%에 그쳤습니다. 절반 정도죠. 그런데 통합 치료를 받은 그룹은 몇 %였을까요? 무려 96%였습니다. 이건 뭐 거의 모든 환자가 빠르게 회복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차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피부염이나 골수억제 같은 특정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살펴봤다면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몸 전체의 방어력을 끌어올리는 단단한 갑옷을 입히는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의학의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 핵심에 집중합니다. 첫째, 면역세포나 단백질 같은 우리 몸의 군대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둘째, 한의학에서 모든 기운의 근원이라고 보는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해서 메스꺼움은 줄이고 식욕은 돋우는 거죠. 잘 먹어야 싸울 힘도 생기니까요. 결국 이 모든 접근이 향하는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정기, 정키를 지키고 북돋아주는 것. 이 정기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가진 기본적인 생명 에너지, 스스로를 방어하고 치유하는 힘이에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게 계속 보조 배터리를 꽂아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고대의 지혜와 현대과학이 손을 잡는 통합이라는 미래죠. 그리고 이 통합의 중심에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한의학의 핵심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변증론치라는 개념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병의 이름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병 때문에 나타나는 사람의 상태를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감기라는 진단을 받아도 열이 펄펄 끓는 사람과 으슬으슬 추운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약을 쓰는 것과 같아요. 방사선 치료라는 똑같은 원인에 대해서도 환자 개개인의 몸에 나타나는 열이 쌓인 패턴인지 진액이 마른 패턴인지를 구분해서 거기에 딱 맞는 처방을 내리는 아주 정교한 맞춤 치료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보여주는 미래의 청사진은 이런 모습입니다. 현대의학이 CT나 MRI 같은 최첨단 장비로 암이라는 적의 정체를 정확히 밝혀내면 전통의학은 환자 개개인의 몸 상태라는 전장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야말로 완벽한 개인 맞춤형 전략을 짜는 거죠. 이 둘이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통합적인 접근은 단순히 생존 기관을 늘리는 걸 넘어서서 암과 싸우는 그 힘겨운 여정 전체에 삶의 질을 끌어올려 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 과학이라는 날카롭고 정밀한 칼과 환자의 몸을 보듬는 고대 의학의 따뜻한 방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손에 쥘 때 과연 환자들을 위해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